이광철은 음모기획비서관. 자, 여러분, 그 이광철이 지금요, 무려, 걸린 것만 해도 이제 3가지 그 혐의에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김학의의 불법 출금을 진두지휘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닝썬. 이거를 음모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버닝썬을 덮기 위해서 이 김학의를 다시 제소한 문제. 이것도 지금요,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음모 기획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울산 부정선거입니다. 근데 울산 부정선거는 이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죠. 지들끼리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광철의 역할은 뭔가? 이광철은 지금 민정수석 그 비서관이에요. 민정비서관이에요. 수석이 아니고. 자, 그동안에 이 조국을 비롯해갖고 온갖 그 민정수석들이 갈리고 오고 가고 하는데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킨 게 이광철입니다. 자, 이광철은 아주 그 전형적인 586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남 한평이 출신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운동권, 그 훈장도 다른 사람이고, 이제 그런 거죠. 자, 근데 이광철이 지금 3가지 혐의로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김학의 불법 출금을 한 거예요. 그걸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광철이가 계속해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럼 그 지시에 따라서 로봇처럼 움직인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규현 검사예요. 또 이 이규현 검사라는 거는 건설업자 윤중천이를 6차례의 면담을 합니다. 면담이 아니라 조사를 하죠. 그럼 그거를 그대로 이광철이한테 쏘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광철이는 보고를 받은 거죠. 응? 보고를 받으면서 다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학의가 이 자기네들한테는 없다는 DNA가 그냥 몸속 깊이 사찰 DNA가 박혀서 김학의가 인천공항으로 떴다 하니까 차규균을 딱 이규현한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차규균하고 이규현하고는요, 전혀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진짜 몰랐던 사이예요. 근데 차규균한테 연락했으니까 둘이 어떻게 해봐. 이규현 검사가 연락할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가짜 사건 번호를 가지고서 김학의를 공항에서 못 나가게 해요. 이거는 정말 개명천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요, 버닝썬 사건이에요. 이 버닝썬 사건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최순실이가 봐줬다 어쨌다. 근데 돌아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버닝썬 사건, 이 승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김학의를 말하자면은 음모 기획을 해가지고 김학의 사건을 재소환하는 겁니다. 하도 이 과정이라는 게 너무 빤해가지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즉, 버닝썬 사건을 뭉개기 위해서 그냥 잠잠했던 김학의 사건을 재소환한 겁니다. 그리고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아주 음모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매매예요. 그리고 김학의가 잘한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A라는 여성을 통해서 김학의가 나를 성폭행을 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이제 온갖 군데 인터뷰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광철의 이 행위라는 거는 여러분 간단치가 않습니다. 울산 부정선거 이것도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3대 흑막 기획, 여기에 이광철이 기획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광철이가 얼마나 대단해서, 그리고 이광철이가 이거를 혼자서 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believe or not, 믿거나 말거나 할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사안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제 이 생각에는 첫째, 이광철은요 586의 청와대 실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왕행정관이라는 말까지 들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일개 행정관이 어떻게 김학의 전 차관의 이 불법 출금을 다 지시를 할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의문일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그게 되는 거죠. 왜? 지금 여러분들이 청와대의 시스템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시를 하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 서류만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이 안개 속, 그렇지만은 나머지 시스템들은 비서실장이라는 이 김기춘 씨 아래서 돌아가긴 한 거예요. 다만 최순실의 존재와 그 몇 명이 제가 볼 때는 연설문이라든가 문광부에 압력 넣는 거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는 총체적으로 정말 어둠 속에서 누가 움직이는지 모르는 좀비들이 암약하는 게 청와대다. 그러면 그 좀비의 왕대장이 누구냐? 이광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광철이 끝까지 자리 지켜가지고 지금 검찰 인사를 막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을 정하는 거는 문재인이 아니라 이광철일 겁니다. 문재인한테 이성윤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마구 얘기를 하는 게 이광철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광철이 혼자서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거는 얼마나 권력자하고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권력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문재인하고 찰싹 붙어 있고 문재인을 말하자면 이광철이 조정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이광철이 지금 청와대에 남는 것. 딴 사람들은 지금 나 몸 다칠까봐 뭐 자진해서 나오기도 하고 뭐 너무 과로에다가 뭐 물러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 자리 찾아서 1년에 한 10억짜리 월급은 받아야 되겠다. 뭐 이래갖고 막 다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광철이를 거기서 짱 박아 두는 이유는 뭘까? 제가 보기엔 딱 하나입니다. 문재인을 나름대로 감시하는 거죠. 견제하는 거죠. 문재인이 헛짓할까봐. 문재인은 그 스스로의 입으로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도구라고. 즉 586의 좌파 운동권의 도구인 겁니다. 문재인은 그냥 꽃가마이인 줄 알고 그냥 얹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든 것은 586이에요. 그래서 이광철은 도대체 누군가? 음모기획 비서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광철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건가? 지금 이 토요일에 10시간 반 동안에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또 서울중앙지검에도 조사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광철이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성윤이 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윤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를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나를 조사해달라 이런 거예요. 이성윤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볼 때 다음 청와대에서 이 검찰총장을 이성윤으로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광철이의 뜻이기도 하고 이광철이하고 이성윤하고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성윤이 입에 나오는 거하고 이광철이 입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광철은 음모기획 비서관인가? 예스. 그렇지만 정답이 따로 있습니다. 청와대의 최고 실세는 누군가? 1위 이광철, 2위 김정숙.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